근대라는 모던한 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책 다 아시죠? 집에 있고 남들이 가서 정지 사놓고 안 읽은 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된 원인이 뭐냐?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이제 과학혁명입니다. 현대과학은 과거의 모든 전통 지식과 세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건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를 기꺼이 이해하기가 현대과학이 과거와 굉장히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혁명의 결과물은 우리가 무지를 기꺼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게 뭐예요? 무지? 혹시 일본 그 가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인정했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인류는 절대 과학혁명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훌륭하신 분들이래요. 대체로 안다고 설레발치잖아요. 세대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알지만 설명할 수도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반응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 되게 황당해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잘못된 거예요. 다 알면은 공부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안 하고 싶어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혁명을 일으킨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미 확정된 진리여더라도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히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혁명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라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한 이 대륙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인도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대인이에요? 근대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 곳이 모르는 곳이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보면 새로운 대륙인 걸 알았을 텐데,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면 인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척 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베스부치는 똑같은 데를 가고 어떻게 생각한 거죠? 여기는 모르는 곳이야 생각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야. 어떤 대륙이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대륙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인데,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이름을 붙은 건 누구예요? 네, 베스부치죠. 자기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린 거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과학혁명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전통보다 지금의 관찰을 더 선호하라. 유럽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메리카를 가고 유럽의 지식으로 아프리카를 가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지를 인정하라.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라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서양의 인문철학의 출발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인문철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덕목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그 친구가 델피 신전에 가서 두 가지 점을 쳐요. 주관식이 있고 객관식이 있어. 뭐가 복비가 비싸겠어요? 주관식에. 친구 놈이 있잖아. 좀 치사한 놈이에요. 제가 이종국 관장이 이런 놈이에요. 왜냐면 제가 술 사준다고 해서 가면 싼 거 사주거든요. 이게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객관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나오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없다라고. 아폴론 신전이잖아요. 그럼 신이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지?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라고 생각했겠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은 뭐라고 그래요? 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딜레마예요. 자, 철학적 딜레마에 빠지면 철학자는 어떻게 해야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참말로 현명한 애가 있다면 신의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기로 일어난 사람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갔냐? 정치가, 시인, 장인. 정치가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명해 보이고 더욱이 자기 스스로도 현명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한테도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른 체면 상하게 하냐고 오히려 탄압하는 거야. 시인을 만났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시를 골라서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물어봤어. 민망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시인이 자기 시도 해설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일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무지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인들이 안 한 거죠. 근데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잘 만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현명했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게 교만이 있는 거지, 교만이.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어. 세 부류의 집단을 만나면서 야, 나는 이 사람보다 현명하다. 이 사람들보다. 소크라테스는 뭐를 알고 있었지?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지 못하기에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자그마한 차이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자, 이러면서 소크라테스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현명하지 않은 거를 알아서 현명하다. 철학혁명도 무지의 인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인문학을 일으키는 힘이나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힘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닌 거예요. 진화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데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건데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오늘의 동양 철학을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예 고백을 해요. 안다고 설레발치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 더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진정성의 힘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려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권위에 눌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담한 가설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혁명의 힘이고 지성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학력 카르텔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의존성을 과감히 깨고 우리 아이들이 무지의 혁명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 사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읽고 토론해보고 글을 쓰는 거, 무지의 혁명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